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 삶을 지혜 WL 생활도 오늘은 보니까 노사네요. 노사 33번째인데 페이지 수는 118페이지. 좀 의미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든 사업자든 뭐 노동자든 자칭 노동자든 자세를 취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삶도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읽어봐 드린다면 노사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준말이다. 그렇죠? 사업자와 노동자 이 노사로 얘기하는데 노사화합, 노사분규 등을 말할 때 쓰인다. 왜 노사라 산호로 안 할까요? 산호 좀 이상하네요. 노동자는 다른 말로 근로자라 부르기도 하는데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느 말이 더 순화된 말일까? 어찌되었든 건 노동자 혹은 근로자는 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다. 노동은 생산에 필요로 하는 기본 요소, 즉 생산의 3요소의 하나이므로 자본의 대가인 이자와 같이 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다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노동, 그 다음 이제 자본, K라 그러잖아요. K, 요거는 L, 그 다음 이제 토지예요. 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끔 우리가 근로자 임금 받을 때 그 부가세를 안 내고 있고 자본도 우리가 은행 이자 빌리면 금융보험업자 중에 이자 수입이 됐으면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땅 우리가 건물은 우리가 뭐 빌리면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는데 또 건물 또 판다 할 경우에도 또 부가세도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얻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왜 그러냐면 생산의 3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우리가 부가세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건 살 때 다 부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얼마만큼 부가가치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0원 주고 사와서 내가 15,000원에 팔았다. 그럼 내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5,000원 정도 창출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창출된 거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를 10%를 납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비자한테 부담되고 소비자한테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요거는 나의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거니까 그러니까 기본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써놨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다음 인건가치 생산 요소라서 부가세가 없는 것은 토지 사용의 대가인 토지 임대료와 자본의 대가인 이자가 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이 생기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중세는 농노들이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으나 관습법상 경작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생산수단, 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농노들과 상속을 받지 못한 지주의 자손들은 도시로 흘러들어갔다. 도시에서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라는 계층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중세 우리 노동자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있고 경작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작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노동자를 하더라도 경작권 입장에서 계속 이걸 경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본주의가 이제 출현하면서 이 땅을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자기네들이 또 이 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경작할 수 있는 권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잃어버리지 어디로 가겠어? 그죠? 생활해야 되니까 도시로 갔고 또
또 이런 땅에 대해서 뭐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뭐 사람은 많지만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상속 못 받은 사람들도 또 지주들도 도시로 모여들었고 이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니 이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행복이 생기게 되다 보니 그때부터 아마 근로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공산주의 이론가인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노동을 투입하여 물건을 생산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부가가치가 모두 노동자의 것인데 자본가가 이를 다 주지 않으니 자본가를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생겨났다. 공평한 분배가 성립하려면 발생한 부가가치를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들이 기여들을 공정하게 계산해서 각각 받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되네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단계에서 공정의 어떤 부가가치가 생산된 것은 다 노동자의 몫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노동자가 몫인데 이걸 자본가가 다 갖고 가니 즉 자본가를 때려잡자라고 바로 그렇게 아마 노동의 투쟁이 생성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이제 어차피 회사 이익이 생기면 이 이익은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는 다 노동자의 것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노동자의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뭐 만약에 정확하게 또 여기에 생산에 3요소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토지도 있을 거고 또 자본가 투자한 금액도 있었고 여기 아까만 제가 자본가를 말하는데 금리 시간 배당이라는 의미도 있죠. 내가 이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 그 노동이 있는데 이 3요소들이 정확하게 분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라는 것이 내가 창출했다 해서 어찌 다 받아갈 수 있겠는가? 옛날엔 밥도 남기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던 내가 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은 아니다. 태양도 햇빛을 일단 지구로 보낸 이상 그 빛은 더 이상 태양의 것이 아니고 받아서 쓰는 자가 주인이다. 그렇듯 비록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나온 물건이 하더라도 그 노동은 이미 나를 떠난 것이기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내세워 그 물건의 소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태양에서 빛을 보내면 이 지구가 그걸 받아서 쓰는 자의 몫이지 이 노동자가 이걸 내가 노동을 제공했다 해서 나온 물건을 전체 다 노동자라고 것이라고 우기면 아까 여기서 빛을 보낸다는데 빛이 태양의 것이라고 태양이 내 나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술을 해봤습니다. 사용주가 내 노동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임금을 적게 주면 진정한 주인을 찾아 떠날지언정 그 사업주를 탓하면 안 된다. 반대로 사업주도 그 모든 부가가치를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대가로 보고 이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생산 요소를 다루는 사람은 결국 노동자이니 각각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자는 이것이 어떤 산출물에 대해서 다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자본가는 아니다. 내가 투자했고 땅도 내 거다. 그래서 이 산출물은 다 내 거다. 라고 우기면 어떡하겠냐. 뭐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노동자는 사업주를 나에게 교육해 주는 분, 나의 자아를 완성시켜 주는 분으로 여기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근로로부터 근로만 제공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 인격까지도 제공받는다는 생각하에 나와 같은 분신이라 여기면 오늘날 같은 노사분규이니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다. 즉, 이제 우리가 여기 사업주가 있고 이게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는 나를 시키면서 성장시켜주는 분 있잖아요. 성장시켜주는 분. 그렇죠.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성장시켜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회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교거든요. 우리가 뭐 30대, 40대, 50대 가면 우리가 만약에 30대를 들어간다면 사원 뭐 이런 거고 40대를 만약에 부장이라 하고 뭐 50대 임원이라면 만약에 요 단계별로 내가 임원이 되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 하나하나 어떤 나를 키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다 보면 저도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회사가 하나의 나의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그 이제 막상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그 울타리가 튼튼하다고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막상 나오면 우리 선배들 가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있을 때 회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해라. 나가보면 이 울타리가 얼마나 그 위대한지를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막상 느끼보면 이 울타리가 참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근로자를 생각하고, 또 사용주 입장에서도 단순히 노동만 제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로자의 인격, 그런 것들을 받는 시키면서 존심까지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용자는 이 근로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나의 분신과 같이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같은 노사 분규가 없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다른 데로 가버리기에 대기업과 같은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한다. 직원을 나의 분신으로 여기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나 종교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무엇이든 주고 싶지 않던가. 이제로부터라도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은 그저 노동을 판다는 생각보다 회사는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학교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을 무한정 가르치고 길러줘야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네요. 아까 그 후반부에 제가 과거에 어떤 회사에 가봤는데 그 회사 대표이사들하고 중소기업을 가서 상담해 보면 직원들이 많이 좀 부족하대요. 근데 막상 직원 뽑아놓으면 금방 어디 도망가고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근데 이 직원들 왜 도망 안 가게 하는 방법, 열심히 교육시키가지고 잘 쓸모면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교육시키 놓으면 다른 데 가버린대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시키면 뭐 직원이 다른 데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우리가 뭐지, 당시 아무리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직원이 뭐 이 지구를 떠나서 뭐 금성이나 화성에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남아가지고 스승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잘 키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나가서 더 다른 데가 크게 성장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원들 잘 키워놨는데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것도 보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잘 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드린 바 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노사컴은 이제 최고로 이제 어떤 이슈가 되는 게 노동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별로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노동이라는 개념을 아니면 우리가 요즘 또 뭐 노동이랑 비슷한 용어가 가사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가사도 하나의 노동이다. 말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은 도시에서 나의 어떤
뭔가 내가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게 과연 가산 노동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줬다. 그 대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뭔가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선생다운 일을 하면 선생님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근로자들을 보면 다 불행을 하잖아요. 왜? 자기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자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버지 역할을 잘 하니까 기쁘고 선생도 선생님 역할을 잘 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배우도 열심히 배우 어떤 역할을 하면 잘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대가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근로 제공 돈 받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아니면 그냥 일종의 우리 한민족은 쉽게 말해서 존심 되긴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본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노동자가 아니고 일종의 사업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주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트러블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노동자라면 내 근로 제공한 돈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노동자라면 별로 불만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같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주라면 뭐 같이 이 회사를 잘 되기 위해서 사장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해서는 서로 다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하자면 행운을 드릴까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회사는 하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직원들 하나하나 성장시킬 줄 생각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 이 회사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다. 나를 키워주는 학교다. 내가 30대라면 40대 부장을 되기 위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40대라면 내가 곧 임원이 되기 위한 회사에서 성장시켜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만 생각할까요? 다른 회사도 있었잖아요. A 회사에 있다가 B 회사 간다면, 임원으로 간다면 그동안 A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습득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B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온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A 회사에서 열심히 배운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A 회사가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열심히 근로 제공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요? 뭐 연인 관계로 생각해 봤었을 때 그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저 바람만 봐도 이쁘고 상냥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격에 성장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날도 좀 더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사장 입장도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하나의 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책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사람의 존심, 인격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바뀌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행운의 삶의 지혜, 오늘은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